안녕하세요. 코스피, 코스닥이 최근에 장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현이 되면서 코스피도 2055, 그 다음에 코스닥도 714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가 하락으로 끝나서 전형적으로 음봉이 출현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주봉이고 10주, 40주니까 51선, 그다음에 200일선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51선, 200일선을 차트로 설정을 했냐 하면 외국인들은 보통 우리랑 다르게 51선, 200일선에 추종하는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2607에서 이게 1월 29일이네요. 2018년 초에 2607까지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의미가 있는 게 200일선에서 상향 돌파를 하다가 하락의 매물을 맞고 지금 2055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전저점이 올해 그 1월 2일 날 역시 1984까지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보기에도 언뜻 어떤 쌍봉의 매물을 지금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1984까지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 시에 지금 거래가 적고 매도 시에 거래가 많은 그런 투매 현상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PBR이 거의 한 1배 수준, 0.9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0.8이면 지금 지수로 보면 2000대, 그리고 0.77이라면 1800까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0.7배까지 떨어질 우려는 현재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외생 변수는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 특히 그 트럼프 트윗 이후에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5월 9일부터 거의 2천억, 3천억, 1천억 해서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이 기간 때 기관은 소폭적인 그 매매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5월 초부터 5월 3일부터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개인이 한 1조 한 6, 7천억 정도 계속 2조 정도 되네요. 2조 이상을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이제 그동안 매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기관은 어떤 수급주체로서 의미가 없는 게 그 외인을 보고 뇌동매매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이고요. 하지만 2050선 이하에서는 기관도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확률이 큽니다. 단 최근에 매수한 개인의 물량들이 지금 신용일 확률이 크거든요. 추가 하락 시에 개인의 이런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크고요. 우선 시나리오는 월요일, 화요일 개인의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의 어떤 신용이 반대 매매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말에 이러한 개인 매물이 반대 매매들이 이제 소진되면서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러한 그 외국인의 매매 형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최근에 2252부터 급락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가 4월 17일이네요. 4월 17일 날 까지 상승을 하다가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이건 이제 쌍봉의 저점을 이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급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반대 매매, 그 다음에 신용이 털리는 그 구간에 장의 어떤 그 저점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어떤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위안화 환율로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게 1245원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2016년 2월 29일이네요. 1245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우리 그 원화 자산, 그러니까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보는 어떤 그 롱 세력이 일단 그 추가로 1200원을 넘으면 어떤 그 포지션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달러 원엔 환에 배팅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 차트를 길게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그 에너지가 많이 응축이 돼 있어서 추가로 위로 슈팅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거의 뭐 급등주 원엔 환율 차트가 거의 뭐 급등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원엔 위안 말고 달러 위안을 한번 볼게요. 달러 위안 이것도 뭐 거의 뭐 급등 수준이고요. 정고점이 위안이 6.98까지 갔었네요. 6.98. 요때가 10월 18년 10월 29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2018년 10월 29일 날 6.98을 찍고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급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역사상 6.98 최근에는 6.98이 거의 뭐 최고 지점이었고 이 6.98 그러니까 7위안이 깨지면 쌍방향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7위안이 되면 어떤 그 자금의 어떤 유출, 그러니까 스마트머니의 유출 현상 때문에 중국 정부도 7위안은 나름 방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간 그 에너지가 많이 응축이 돼 있어서 요건도 7위안 이상 터치를 하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코비스텐스예요. 그 모건 스탠리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서 지난주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월요일 날부터 상승을 해서 이제 급등을 보였어요. 이게 1475원이 이제 기관이 어떤 평균 단가였습니다. 였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일단은 급등을 보였어요. 급등을 보이고 급등을 하면서 요때 급등을 하면서 아침에 모건 스탠리가 급등을 하니까 CD 주문을 멈췄어요. CD 주문을 멈추고 이제 CD 주문을 멈춘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도 이제 가격이 너무 상승을 하면 평균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트레이더, 그러니까 브로커가 일단 그 매수를 멈추고, 그 다음에 보통 요거를 이제 메릴린치에서 매수를 하면서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부터 위까지 쭉. 하지만 매매 차원에서 우리가 그 모건 스탠리가 주포기 때문에 이들이 오전까지 쭉 매수를 하다가 급등이 되면서 매수를 중단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원칙에 의해서 일단 매도를 했고요. 왜냐면 매매 기준이 모건 스탠리에서 지속적으로 지난주 금,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월, 화 매수를 하다가 그 수요일날 아침까지 이제 CD 주문으로 매수를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렇게 급등의 형태가 나오니까 일단 그 모건 스탠리에서 매매 평균가를 맞추기 위해서 매수를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릴린치에서 이제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급등을 연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이 났고요. 수익 난 분들은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매매 원칙에 의해서 수요일날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를 멈춘 11시 정도의 상방향에 메릴린치가 매수하는 그 기간 내에 일단 차익 실현을 일단 한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 패턴이 보시면 그 이후에 모건 스탠리에서 금요일 날도 아침부터 CD 오는 매도예요. 매도.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그 매도를 했죠. 이때 뭐 구체적으로 그 매수에 참여할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우리의 그 매매 기준이 모건 스탠리에서 CD 주문을 아침부터 쭉 이렇게 하고, 이 CD 주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트가 아래에서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그 매수 주문이 사라지면 가격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D 주문이 모건 스탠리의 어떤 매도가 나오면 일단 매도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에 모건 스탠리가 이런 식으로 쭉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중단을 했거든요. 중단의 사유가 이제 가격이 너무 뜨니까 모건 스탠리 브로커가 매매 평균 단가가 높아지면 일단 매수를 멈추고요. 그 다음부터는 차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CD 주문 외에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게 이제 CD 매도 주문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포가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관 외국인 그 매수를 한번 보면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펄어비스, 뭐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파트론, 여기 시장이 굉장히 핫한 종목이거든요. 네 종목이.
음,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 펄어비스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펄어비스, 파트론, 네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난주 금요일 매수한 종목이 펄어비스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S-오일 뭐 이 정도네요. 이렇게 보면 일단 IT하고 뭐 게임주,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는데 요 종목에 대해서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JP모간에서 펄어비스는 지난주 금요일 날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네요. JP모간에서. 물론 CS증권이라든가 모건스탠리, 농라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지만 주포가 JP모간, UBS 정도네요. JP모간하고 UBS는 요거는 이제 유럽계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유럽이 경기가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해서 유럽계 자금들이 글로벌 머니들이 이렇게 좀 그 낙폭 과대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조하고요. 펄어비스는 뭐 기업 실적 개선이 뭐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5월 13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의 어떤 그 외국 매매가 눈에 띄고, 개인이 이게 뭐 그 신용을 털었을 수도 있고, 하여간 개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급은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그 투신이 한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죠. 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월봉상 양봉이 2개 떴고 3월에 일단 투매가 나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3월에 투매가 일부 진행이 됐고 2개월 동안 이제 양봉이 출현하면서 이 양봉의 주체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JP모간이나 뭐 UPS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개인의 어떤 신용 매물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보면 외국인들이 보유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외국인들한테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털리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기관이 이제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쪽 여기 이제 장기 평선이 매물로 작용할 확률이 있어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수급이 추가로 들어와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실적이 받쳐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이상까지는 상승을 충분히 하리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고점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고점의 경우는 이제 뭐 외국인들이 지분 또는 지분을 매도를 하고 일단 그 공매도를 시행을 해서 일단 어떤 해지하는 그런 어떤 시작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뭐 징후는 없고 UBS나 모건스탠리 참고로 지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차도 신규하고 상환해서 이 대차 잔고가 좀 많긴 많네요. 한 240여만 주 정도 대차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량 대비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93,000주 거래량 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2,000주가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었고, 실제 그 매매를 하면서 이런 공매도 거래가 가격에 이제 뭐 긍정적인 뭐 그런 효과보다는 장중의 변동성을 심하게 만드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그 공매도가 12,000주가 나왔지만 실제 외인들은 한 32,000주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매도 세력보다는 매수 우위에 있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져 있고요. 대차가 의외적으로 246만 주. 이게 뭐 최종적으로 보면
한 1300만 주니까 한 6분의 1 정도가 이제 대차 잔고로 그렇게 잡혀 있고요. 일단 뭐 이런 그 대차 잔고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차가 좀 상환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유 지분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좀 보유 지분은 일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가 좀 상환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수급이 완전히 개선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좀 위험한 게 대차 잔고가 한 6분의 1 정도 되는데, 신규 수량이 이렇게 뭐 상환 수량보다 조금씩은 다 많아요. 이게 이제 상환 수량이 많아야 잔고 수량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요건도 뭐 좀 개운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동진 세미캠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뭐 그 대차 잔고가 한 270만 주 정도 되네요. 그래서 상승을 했지만 이게 뭐 단기적일 확률이 크고요. 이때 그 메릴린치 쪽에서 28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거래량이 한 285만 주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0분의 1 정도, 정확히 10분의 1 정도의 거래량이 메릴린치 매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거래량이 한 안전하려고 하면 이런 그 CD 주문이 거래량이 한 20% 정도 종목을 선정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릴지 창구라고 하니까 뭐 단타의 성격이 좀 크고요. 지금 뭐 그 잔고 수량도 공매도가 뭐 크게 개선되거나 뭐 이런 조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공매도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하지만 이 위쪽에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수급이 완전히 뭐 개선됐다고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상황 같고요. 일단은 차트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고점을 일단 뚫은 걸로 월봉상 보여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양봉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상승을 했네요. 1월, 2월, 3월, 4월, 5월 현재도 양봉을 지속적으로 시연을 하고 있고, 지금 추세는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9.31%로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확대를 하고 있고, 기관의 힘이 지난주에 장대 양봉을 연출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그 12,850원이 고가인데, 이거는 좀 하락시에 좀 매수 참여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중공업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이제 국제 유가 관련 테마,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세일가스에 대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보면 뭐 지지부진하네요. 지속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 글로벌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세일가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뭐 종목으로 돼 있는데, 지금 2월 25일 날 어떤 13,000원 그러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월 25일 날 9,490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투매가 나오는 뭐 그런 현상이 연출하고 있고요. 신용잔고는 0.97로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신용잔고가 한 1%대 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일부 뭐 그 손절 내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뭐 그런 모습이 좀 일부 보여지고요. 보면 거래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95만 주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 전체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어떤 CS증권, 그 다음에 뭐 메릴린치에서 도합 한 95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매수 거래량이 다소 가격에 영향을 끼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이제 워낙 그 고가에 물려있는 개인 매물들이 많아서 매물을 일단 소화를 한 후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한 7,500원 이하에서는 뭐 강력한 뭐 지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이 그동안 매수를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개인 매수량을 보면 이게 거의 뭐 5월 9일 날 180만 주, 5월 7일 180만 주, 한 800만 주 정도, 900만 주 정도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이날, 그러니까 5월 17일 날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첫 매수를 참여를 했거든요. 투신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단 어떤 외국인하고
외국인은 좀 저가로 떨어지면 저가 매수에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일단 개인 매수세가 일단 뭐 신용일 확률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수급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일단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차도 4,200만 주로 최근에 많이 증가를 감소를 하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뭐 그런 모양새가 있고요. 요거는 어떤 글로벌 경제 리스크,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어떤 영향으로 지금 어떤 그리고 공매도도 상당히 많네요. 62만 주, 63만 주, 뭐 이렇게 되고, 거래량에서 그 공매도가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런 수급에도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런 공매도라든가 뭐 이런 쪽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한 95만 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정 시에 좀 매수에 참여를 해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7,500원대 밑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도 큰 어떤 그 수익에 어떤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트론 한번 볼게요. CS증권에서 금요일 날 CD 주문이 아닌데 봐봐요. 아침부터 쭉 매수를 하다가 10시 41분에 매수를 딱 중단을 했죠. 그럼 CS증권에서 CD 주문으로 매수에 참여한 어떤 브로커들의 생각은 이게 이제 요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종가로 세계 경제도 안 좋고 뭐 이래서 이 종가로 지켜질 이 급등한 이런 차트가 지켜지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고요. 가령 이때 매수를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이 평균 단가를 종가가 유지하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 시에, 장중의 급등 시에는 이 CD 주문을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아침에 혹시 매수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CS증권이 매수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10시 41분 이후에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추가 CS증권에서 매수 주문이 없으면 과감하게 매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파트로는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매출이 상승을 했다고 뭐 그런 기사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외국에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CS증권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최근에 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6,650원. 2015년 8월에서 지금 15,900원이니까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하고 지금도 외국인들은 지분을 계속 확대를 하고 개인의 어떤 신용을 털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뭐 보유 지분 외국인들이 41%가 되네요. 총 발행 주식의 한 경영권 박으로 위해서 40% 되고 외국인들이 한 41% 지분이 되고 해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물량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신용 물량도 많지 않거든요. 한 1.36%. 그러면 요게 뭐 신용 물량 뭐 이런 물량들의 전체를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거래 시중에 나와 있는 물량이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파트론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한 164만 주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거래원이 이제 아까 얘기한 CS증권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금요일 날이라 뭐 대차는 뭐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다가 지금 많이 줄여놨다가 다시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한 700만 주 정도 되고 전체 양을 보면 한 5,400만 주 정도에 700만 주니까 한 8분의 1 정도, 한 10%가 좀 넘네요. 요거를 이제 한 8분의 1 정도 넘기 때문에 다소 시장을 제한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부 있지만 지금 이거는 주포가 외국인으로 돼 있고요. 자기가 뭐 보유 물량을 가지고 일단 배차도 하고 해서 장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요거는 기관의 어떤 매수가
어떤 그 종목의 어떤 상승을 가져오는 뭐 그런 형태고요. 일단 수급 구조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종목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요것도 그 모건 스탠리에서 뭐 강하게 금요일 날 매수를 했고, 이게 그 보면 거래량이 16만 주 중에 모건 스탠리에서 한 4만 주 정도가 들어와 있네요. 거의 뭐 25% 정도 매수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모건 스탠리까지 합치면 한 30% 정도가 매수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뭐 고가 놀이를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걸 한번 볼게요. 과연 이게 고점인지. 고점의 징후는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하고 상승 시에 공매도를 때린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투자자별 보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보유 지분을 확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점의 징후는 없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잔고 수량이 뭐 거의 없네요. 50만 주 정도. 즉 하락 시에 공매도를 준비하는 세력이 50만 주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공매도가 일부 대차장고가 100만 주까지 증가를 했다가 최근에 한 50만 주까지 하락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5월 8일 날 뭐 15% 정도 공매도를 때렸는데, 공매도 거래량이 한 만주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거래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요거는 대신에 고점의 징후는 어떤 주포가 좀 모건 스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이때 금요일날 CD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아침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매도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모건 스탠리가 CD 주문에 참여를 하면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가지 또 인선 ENT 한번 볼게요. 인선 ENT. 이것도 보면 상승이 꽤 이루어진 종목이에요. 5,160원에서 11,650원까지 한 2배, 정확히 2배 정도 상승을 하다가 4월 22일 이후에 급격하게 꺾였어요. 뭐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었다고 하면,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때 뭐 장대 음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 이익도 좀 나고 뭐 긍정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시장에 어떤 관심들이 많은데, 요거는 고점의 징후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고점의 징후는 뭐라고 그랬죠? 외국인들이 고가에 보유 지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대차를 확대하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출현하기 시작을 하죠. 보면 투자자별 이렇게 보면 지난주 양주 동안, 그러니까 16, 17일 날 16일 날부터 매도를 했네요. 16일 날 무려 81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뭐 기관도 거의 뭐 100만 주 이상, 특히 투신이 양일간에 걸쳐서 거의 한 5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 어떤 하락에 보유 지분을 털고, 그 다음에 대차를 한번 볼까요? 5월 16일 날 15일부터 14일부터 누군가가 이제 예상을 했네요. 갑자기 10일부터 해서 대차장고가 끊임없이 증가를 했어요. 5월 7일부터. 그래서 상승시마다 어떤 공매도를 노리고 들어온 세력이 보여지고요. 이제 극한적인 거는 이제 5월 15일 날 대차 신규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은 좀 조심을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보유 지분 줄이고 대차를 늘리는 형태.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차도 느리고 14일 날 공매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22만 주가 공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15일 날 공매도를 일부 줄였지만, 일단 14일 날 일단 작전이 시작된 것 같네요. 그래서 대차도 느리고 14일부터 공매도가 11%대로 갑자기 증가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15일부터 이런 공매도 세력들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락을 하고, 또 금요일 날도 이제 하락한 게 69만 9천 주 정도의 거의 뭐 한 9%대 또 공매도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최근에 한 100만 주 정도가 공매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대차장고가 한 160만 주 얼마요? 그러니까 5월 14일 날 한 120만 주 됐었는데, 5월 16일 날 17일 날 해서 거의 한 160만 주, 140만 주네요. 140만 주가 공매도를 대기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러한 그 대차장고가 공매도로 많이 실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대차 물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도 대차 물량이 뭐 100만 주 정도 발생을 했고, 일부 공매도가 일부에서 나왔지만 아직 한 3, 40만 주 이상이 공매도 대차로 공매도로 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트가 괜찮은 종목 하나 볼게요. 삼익악기 이렇게 보면 현재 삼익악기 보는데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뭐 2%대에서 한 4%대까지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기관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요때 가격을 그 지지난주죠. 그때 이제 그 매도 거래량이 일부 나왔는데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점에서 다시 이제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추고 있고요. 요 종목은 이제 그 수원에너지랑 관계 있어요. 수원에너지. 수원에너지 쪽에서 어떤 그 LNG 발전을 통해서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발전 회사들이 최근에 그 발전 단가는 높고, 그다음에 이들의 어떤 수익성이 어떤 정부 정책으로 뭐 보존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2,300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한 2,000원대에서는 뭐 강력한 뭐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대에서는 매수에 참여를 해도 시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메릴린치 아직 뭐 기관들 잠깐 볼게요. 보유 지분이 외국인 보유 지분이 한 4%대 되고요. 신용이 지속적으로 한 2.27%로 하락을 하고 있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접근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 지금 일부 그 상승을 하면서 일부 그 대차장고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최근에까지 한 300만 주 정도, 330만 주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매도로 아직은 한 많을 때는 한 8만 주 정도 공매도가 시현이 되고요. 아직 그 거래량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의 어떤 변동성은 크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요게 한 9천만 주 정도 되네요. 9천만 주 정도. 그래서 9천만 주 중에 한 3천만 주, 300만 주면 한 3% 정도 되네요. 3% 정도가 대차 잔고로 그렇게 잡혀 있고, 뭐 PBR도 그렇고 뭐 어떤 BPS도 2,333원.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그 공매도 세력이 일부 출현이 됐고, 최근에 한 200만 주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상한도 하고 뭐 해서 최근에 한 250만 주 중에서 한 80만 주 정도가 지금 공매도 가능성이 있는 물량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최근에 뭐 80만 주 쪽에서 한 10만 주, 한 15만 주, 15만 주 정도가 일부 그 공매도로 출현이 돼 있고, 65만 주 정도가 지금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65만 주. 이게 이제 뭐 거래량이 많이 없고, 지금 요거는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보면 연기금에서 뭐 10만 주, 뭐 52만 주, 15만 주 해서 공매도도 일부 매수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직까지는 어떤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눈에 띄지 않은, 개인은 그냥 샀다가 그냥 손절하고 털리고 뭐 이런 과정이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도 최근에 장세는 좋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한 2,000원대 안팎에서는 매수해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